오늘 오신 어머님들이 오늘 제가 좀 강의 준비한 거는 주로 대상학년이 중학교 1학년, 2학년 뭐 이 정도 어머님들 대상으로 했는데 혹시 중2 어머님 한번 확인 좀 해볼게요. 중2가 제일 많죠. 그다음에 나머지는 중1 몇 학년이에요? 나머지는? 중3. 중3은 저번에 그 고교 선택하실 때 좀 오셨는 게 좋을 뻔했는데 그냥 그래도 들으면 예, 그럴 것 같아요. 중3은 저번에 그 고교 선택할 때 좀 자세히 좀 했어요. 근데 오늘 뭐 좀 듣고 개인적으로 또 상담하면 제가 끝나고 나서 좀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지금 일정은 이렇게 진행이 돼요. 지금 전체 개정 교육에 관한 입시 개편안은 올 8월에 현재 중학교 3학년들하고 중학교 2학년들도 해당이 되겠죠. 그 다음에 중학교 현재 1학년 아이들도 해당이 될 거예요. 지금 해당되는 학년이 요번에 8월 달에 발표되는 내용은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요 학생들이 이제 해당되는 사항이에요. 구체적으로 8월 달에 발표를 했는데 어떻게 발표를 했는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어떤 식의 방향으로 좀 갈 건지에 대해서는 추후에 제가 좀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고, 현재 여기 지금 초등학교 6학년 어머님들 6학년 이하, 그러니까 6학년, 5학년 혹시 동생 중에 이제 그런 어머님 같은 경우는 또 좀 새로운 입시 방향으로 지금 현재 설정이 되고 있어요. 그러니까 계획은 그렇다는 거예요. 계획은. 그래서 그때 왜 그러냐면 그게 고교 학점제 원년이에요. 그러니까 고교 학점제 원년. 그러니까 고교 학점제를 본격적으로 시행하는 게 2022년이에요. 그게 현재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이 고등학교 1학년이 되는 시점이에요. 그러니까 그때가 고교 학점제 원년이어서 그때 좀 새로운 변화가 좀 있어요. 수능도 좀 변할 거고요. 그 다음에 내신 성적 산출 문제에 있어서도 좀 변화가 있을 걸로 예상이 됩니다. 그래서 현재 오늘 사실 여기 모이신 어머님들, 그러니까 중학교 현재 2학년, 1학년 어머님들은 요번 8월 달에 발표되는 안이 좀 중요한 안이에요. 근데 아직까지는 지금 중3이 있으니까 좀 여유가 있잖아요. 한 학년 앞에가 있으니까. 그 학년이 어떻게 되는지 좀 보면서 가도 늦지 않아서 이렇게 아주 뭐 급하진 않아요. 현재 중학교 2학년 어머님들은 이제 그 상황을 좀 봐서 결정을 하면 되니까. 제가 물을 좀 먹어도 되겠죠. 제가 어제 술 먹은 것도 아닌데 오늘 굉장히 물이 어제 너무 늦게 그 축구 경기를 봐서 그런 것 같아요. 그래서 어쨌든 경과는 그렇다. 그리고 지금 현재 초등학교 6학년들은 현재 6학년 아이들은 고등학교 되는 시점에 고교 학점제가 시행돼서 약간의 변화가 좀 더 있을 것 같다. 뭐 이 정도 좀 정리하고 넘어갈게요. 현재 국가교육회의에서 지금 어제부터 했죠. 어디더라? 어제 광주인가요? 어제 하여튼 어제 지방에서 한번 했어요. 그죠? 지역은 기억이 안 나는데 어제 전체 공청회를 했어요. 네 가지 안에 대해서 공청회를 하고 있는데 주요 골자는 이거예요. 뭐 다른 거보다도 국가교육회의에서 지금 현재 논의되고 있는 가장 중요한 골자는 수능 시험을 절대평가로 할 거냐 아니면 현재처럼 일부 과목 상대평가로 할 거냐, 이게 가장 큰 쟁점이에요. 사실은. 그러니까 그게 해결이 돼야지만이 뭐 정시를 확대할 거냐, 뭐 수시를 더 늘릴 거냐, 뭐 이런 문제들이 해결이 될 거고요. 그다음에 뭐 최저 기준을 뭐 늘 거냐 말 거냐, 뭐 이런 문제들도 해결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사실은 지금 국가교육회의에서 논의되어지는 쟁점 사항은 수능 시험을 절대평가로 할 거냐, 아니면 현재처럼 상대평가로 할 거냐, 이것에 대한 논점이 가장 중요한 논점인데, 제 개인적인 생각은 그냥 현재처럼 일부 과목 그냥 상대평가로 갈 가능성이 더 큽니다. 왜냐하면 요번에 국가교육회에서 만든 시나리오를 보면 4가지 시나리오가 나오는데 4가지 시나리오 중에서 3가지가 상대평가를 전제로 한 시나리오예요. 상대평가를 전제로 한 시나리오여서
실제 입시 전문가들도 그냥 요번 현재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현재 요 학생들이 치르는 수능은 그냥 현재처럼 일부는 영어 같은 경우는 절대평가 그대로 하고 현재처럼 나머지 과목들은 좀 상대평가로 가는 안이 유력하다. 수능은 일단 그렇게 정리하시는 게 맞는 것 같아요. 수능은. 그러니까 그거를 좀 염두에 둬서 현재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 학부모님들은 고등학교 선택이나 이런 것들을 좀 그런 전제 하에서 좀 생각을 하셔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수능은 그래서 이렇게 두 가지 현재 안이 나오고 있어요. 수능은 두 가지 안인데, 뭐 위에 거는 아주 간단해요. 그냥 2022년도 수능, 지금 현재 중3 아이들부터 그냥 완전 9등급 절대평가로 가자. 뭐 이런 안이죠. 9등급 절대평가로 가자. 이런 안이고, 9등급 절대평가가 제 생각에는 이게 불가능한 안은 아니에요. 사실은. 갈 수도 있는데, 문제는 9등급으로 가면 동점자들도 많이 나올 거고 수능이 혹시 실패하면 수능의 변별력 자체가 확 떨어질 거잖아요. 그래서 만약에 9등급 절대평가 안으로 가서 수능이 제 기능을 하려면, 그러니까 수능을 안 쓸 거면 몰라도 수능을 제 기능을 하려면 되게 어렵게 출제하면 가능할 거예요. 그러니까 수능 시험을 상당히 어렵게 출제하는 거예요. 그래서 90점 넘는 아이들이 많지 않게 출제하면 가능할 수는 있겠죠. 근데 그거는 현재 수능하고 별도 다를 게 없잖아요. 오히려 수능에 변별력이 생겨버리는 결과가 돼버리니까 사실은 절대평가 9등급제는 현재로서는 좀 시기상조가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그렇다면 일부 과목 상대평가로 가게 될 텐데 현재하고 다르게 일부 과목 상대평가로 갈 텐데 일부 과목 상대평가로 갔을 때 현재 수능하고 좀 다른 점은 뭐냐면 다른 건 다 똑같아요. 근데 제2외국어하고 한문 있죠. 현재 지금 고3 아이들이 제2외국어하고 한문을 선택해요. 제2외국어 제일 많이 선택하는 게 아랍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뭐 그건 알잖아요. 그래서 학생들이 이거 가지고 대체한이라고 사회과목 하나 정도를 대체하려고 이렇게 제2외국어를 보험처럼 시험을 보는데 이 제2외국어하고 한문은 이후 현재 중학교 3학년 아이들이 보는 수능에서부터는 좀 절대평가로 그냥 이것도 바꾸려고 하는 것 같아요. 현재 안으로 이게 교과부에서 발표된 안이기 때문에 현재 교과부에서는 그렇게 진행을 하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수능에 대해서는 국어, 수학, 탐구 요 과목에 대해서 상대평가로 남기고요. 현재처럼 나머지 과목들은 절대평가. 그러면 여기서 관건이 되는 게 수학을 가하고 가형, 나형 이거를 그러니까 인문계열 보는 아이들과 자연계열 보는 아이들이죠. 가형, 나형 이런 게. 그러니까 가형이 자연계 수능이에요. 가형이 자연계 수능인데 이걸 나눠서 볼 거냐 아니면 한꺼번에 볼 거냐 이 문제 있잖아요. 근데 이거는 여전히 이것도 아직까지 결정된 건 아닌데 그냥 이것도 제 생각이에요. 근데 뭐 거의 맞을 거라고 생각을 하는데 수학 같은 경우도 그냥 인문계열하고 자연계열하고 수능은 나눠서 봅니다. 수능 시험은 나눠서 가형, 나형 이렇게 나눠서 보는 게 유력합니다. 지금 요 페이지가 뭐 대부분의 요 내용들은 다 들어가 있어요. 그냥 뭐 따로 뭐 이렇게 뭐 찍거나 이러실 필요는 없습니다. 지금 요게 이제 수능에 교과부에서 발표한 안인데요. 현재 요번에 그게 2021년도 수능이에요. 지금 2021년도 수능은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 원래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부터 바뀌려고 했잖아요. 근데 이제 1년 유예돼서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예전 수능하고 똑같이 봅니다. 이게 현재 보고 있는 수능이에요. 국어, 수학, 가형, 나형 나눠서 보고요. 그 다음에 영어는 절대평가죠. 그 다음에 한국사 절대평가죠. 그 다음에 나머지 탐구 과목 중에서 2개를 선택하는 이러한 식의 구조가 현재 수능 구조인데 고등학교 1학년까지는 저렇게 그냥 똑같이 보고 이후 중3부터 이렇게 바뀌는 거예요. 그죠? 1안, 2안, 3안 이렇게 바뀌는데 간단하게 제가 좀 설명을 해드리면 1안하고 3안은 비슷해요. 현재 수능하고 아주 유사합니다. 1안하고 3안은 현재 수능하고 아주 유사한데 다른 점은 뭐냐? 다른 점은 수학도 똑같아요. 가형, 나형 나눠서 이렇게 보고요.
다 똑같은데 여기서 다른 점은 뭐냐면 이 탐구에서 통합사회하고 통합과학을 집어넣은 거예요. 통합사회하고 통합사회를 집어넣은 게 첫 번째 아니고요. 그러니까 통합사회하고 통합과학이 들어가니까 상대적으로 이 탐구 과목 있죠. 탐구 과목은 현재는 두 과목을 보고 있는데요. 여기 현재는 두 과목을 보고 있는데 이게 아무래도 통합사회하고 통합과학이 들어가다 보니까 수능 그 하루 일정상 탐구를 두 과목 보기가 힘들어요. 그렇잖아요. 아이들이 뭐 8시부터 가가지고 쭉 시험을 계속 보니까 그걸 뭐 저녁 늦게까지 더 시간을 연장해서 볼 수가 없죠. 그러다 보니까 탐구 과목을 하나만 집어넣게 되는 게 1안이고요. 요 3안은 뭐냐면 그냥 통합사회하고 통합과학을 그냥 보지 말자. 현재처럼. 그냥 보지 말고 그냥 현재처럼 탐구 과목에서 2개를 선택하자. 무엇을 선택하건 간에 탐구 과목에서 2개를 선택하게 하는 현재하고 아주 유사한 구조죠. 처음에는 통합사회하고 통합과학을 수능시험에 집어넣는 것이 굉장히 유력하게 얘기가 되어지다가 공청회 등등을 통해서 지금 국가교육회에서 계속 공청회 했었잖아요. 공청회 등등을 통해서 통합사회하고 통합과학을 굳이 뭐 집어넣을 필요가 있냐.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내용인데 그래서 어차피 지금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내용은 수능 내용에 안 들어가거든요. 그래서 굳이 저거를 억지로 집어넣을 필요가 뭐가 있냐. 통합사회하고 통합과학이. 그래서 현재 좀 유력한 안은 통합사회하고 통합과학을 좀 빼는 걸로 얘기가 되고 있어요. 빼는 쪽으로. 통합사회하고 통합과학은 그냥 수능시험에서 빼고 내신으로만 평가하자. 이 정도가 현재 지금 논의되고 있는 사안들이고 그래서 그냥 제 개인적인 생각은 3안이 좀 유력해요. 그냥 현재처럼. 특별하게 수능에 있어서의 뭐 교과목이나 이런 부분들이 변할 게 별로 없어요. 그래서 이것도 역시 마찬가지로 그냥 3안으로 갈 가능성이 크고 현재처럼 현재 수능과 같은 그러한 형태로 갈 가능성이 크죠. 2안은 뭐냐면 2안은 수학도 문이과가 같아요. 문이과가 같은 시험이죠. 수학이 문이과 같은 시험이고요. 문이과 같은 시험 보면 문과 아이들이 불리해요. 그죠? 문과 아이들이 이과 아이들이 좀 잘 보니까 상대적으로 문과 아이들이 좀 불리하게 되고 뭐 그런 것들도 있고요. 그 다음에 탐구에서는 뜬구름없이 이과 아이들도 사회를 하나 선택해야 돼요. 그러니까 사회과학 이런 식으로 선택해야 되는 거거든요. 이거는 현재 입시 방향하고 별로 안 맞아요. 예전에 그 어머님들이 생각할 때 문이과 통합 그러면 모든 학생들이 문과 성향과 이과 성향의 모든 그 학문적 아니면 학업 역량적 그 어떤 그 역량을 가져야 된다. 이런 식으로 잘못 생각하시는 경향이 있어서 마치 이렇게 이제 막 갈 것 같이 이렇게 생각을 하시는 경우들이 많이 있는데 현재 뭐 고교 학점제라든가 현재 추진되어지는 자유수강제 이런 것들은 자기 진로에 맞는 교과목을 선택하는 게 취지거든요. 이렇게 뭉뚱그리는 어떠한 수능이라는 게 좀 별로 좀 맞지 않아요. 현재 지금 교과부에서 추진하고 있는 입시 방향하고도 별로 안 맞아서 제가 보기에는 1안 아니면 3안인데 오히려 3안, 맨 처음에는 1안도 좀 얘기가 되어지다가 요즘의 경향은 좀 3안 쪽으로 좀 많이 좀 바뀌고 있는 것 같아요. 수능은 특별하게 좀 변화가 없지 않을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수능에 있어서, 교과목에 있어서도 변화가 없을 것 같다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거는 8월 달에 확실히 결정이 되는데 방향은 그렇다는 거 좀 알고 계시고 자, 그 다음 요것도 설명을 좀 안 할 수 없는데 지금 2학년, 1학년들에 좀 맞게 제가 좀 설명을 할게요. 지금 이게 2015 지금 현재 고등학교 1학년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 작년에 유예됐던 아이들 있죠. 그때부터 적용되는 그 교육과정이에요. 그러니까 현재 고등학교 1학년 그 다음에 중3, 중2, 중1 이 학생들이 다 이 교육과정에 의해서 현재 이제 교육을 받게 됩니다. 초등학교 6학년은 좀 변화가 있을 거라고 제가 좀 말씀을 드렸어요. 서두에. 초등학교 6학년 이하부터는 좀 변화가 있을 거다. 좀 더 다시 또 아마 교과과정이 또 바뀌든가 아니면 뭐 그때 좀 변화가 있을 건데 현재 중학교 1학년까지는 거의 이걸로 수업 아마 진도 뭐 학교 교육과정이 편성이 될 텐데 요 교육과정에 대해서 좀 먼저 말씀을 좀 드리면 제가 좀 물을 한 잔 먹고
여기 보면 공통 과목 있잖아요. 공통 과목. 이 공통 과목은 다 아시겠지만 이게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내용들이에요. 이 공통 과목이 고등학교 1학년. 그러니까 고등학교 1학년 때는 뭐 선택하고 이런 거 없어요. 그냥 1학년 과정에 대한 고등학교 1학년에 대한 교과 과정을 그냥 그대로 배웁니다. 딱 정해져 있어요. 그런데 고등학교 2학년, 3학년이 되면 그때부터 이제 아이들이 자기 진로에 맞게 과목 선택을 하게 됩니다. 아이들이 과목 선택을 하게 되는데, 뭐 예를 들어서 자기가 뭐 상경 계열을 가겠다, 아니면 나는 뭐 공대를 가겠다, 뭐 이것에 따라서 이제 과목을 선택하게 되는 거죠. 이 선택 과목은 두 가지가 있는데 일반 선택하고 진로 선택이 있어요. 일반 선택은 그냥 쉽게 생각하면 이런 거예요. 일반 선택은 입시적 관점에서 얘기하면 일반 선택은 대부분 수능에서 출제가 되는 과목들이다. 수능에서 출제가 되는 과목들이다. 주로 2학년 때 많이 공부를 한다. 주로 2학년 때 많이 공부를 한다. 일반 선택 과목. 그 다음에 진로 선택 과목은 주로 3학년 때 공부하는 과목들이에요. 3학년 때 수능에서는 출제가 되지 않는다. 진로 선택 과목은 기본적으로 이제 지금 수능 교과목을 선택할 때 이제 그렇게 편성을 했죠. 그렇게 편성을 해서 짜놓은 겁니다. 여기서 다른 거는 별로 다른 거는 별로 문제가 되지 않아요. 다른 건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뭐 국어 뭐 그냥 아이들 문이과 같이 듣겠죠. 영어 수업 이런 것도 문이과 다 같이 들을 거예요. 영어 수업 문이과 다 같이 들을 거고, 나머지 뭐 이런 탐구는 인문계열 쪽을 선택할 아이들은 주로 사회 과목을 선택해서 들을 거고, 뭐 자연계열 쪽을 듣는 아이들은 주로 과학을 중점을 들어서 현재처럼 이렇게 들을 거라는 거죠. 이잖아요. 이렇게 이제 듣게 됩니다. 이렇게 듣게 될 텐데, 여기서 문제가 되는 건 수학이에요. 수능은 아까 얘기했듯이 수능은 문과하고 이과하고 같이 본다고 그랬어요? 나눠서 본다고 그랬어요? 나눠서 보죠. 그죠? 나눠서 보는데, 그러면 내신은 어떨까요? 내신 평가는 어떻게 할까요? 학교에서 나눠서요? 계열별로 나눠서 인문계열 간 애들을 뭐 자연계열 가는 애들 아니면 뭐 상경계열 간 애들 이런 애들 다 나눠서 내신 성적 산출할까요? 예? 지금 문이과는 없어졌어요. 현재 고등학교 1학년부터 문과 이과 나누지 않습니다. 문과 이과 나눠서 안 해요. 문과 이과 개념은 없어진 거예요. 현재 고등학교 1학년부터. 없어졌어요. 그럼 이거 뭐 어떻게 애들이 선택해서 듣는 거예요. 학교에서 그러면 시간표를 어떻게 짜냐? 이과 아이들은 이과를 그러니까 이과 과목을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동시에 넣어놓는 거죠. 이거 중에서 하나 선택해. 뭐 이런 거 있잖아요. 탐구 과목 2개 중에서 뭐를 하나 선택해. 이런 식으로 시간표를 짜놓은 거거든요. 그래서 아이들이 그거 자기 진로에 맞춰서 선택해서 들을 거예요. 나머지는 별로 문제가 안 됩니다. 국어도 어차피 수능에 똑같이 봐요. 그죠? 영어도 똑같은 시험을 봅니다. 근데 수능에서 달라진 거는 뭐예요? 수학이잖아요. 가형, 나형을 수능에서는 다르게 본단 말이죠. 그런데 현재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 그 다음에 중3, 중2 이런 아이들이 이 수학 여기 써 있는 거 있잖아요. 수원, 수투, 미적분, 확률 통계 이 네 과목. 이 네 과목에서 미적분 있잖아요. 여기 미적분. 미적분은 이과 아이들만 아마 선택해서 들을 거예요. 이 미적분은 이과 아이들만. 이게 뭐냐면 이과 그 심화 미적분이에요. 그러니까 문과 아이들도 미적분을 배우긴 하는데 이과 아이들이 좀 더 깊이 배우는 거 있잖아요. 그런 미적분이 요 미적분이에요. 제목이. 요 미적분은 아마 상경 계열을 가려고 하는 아이들, 문과 아이 중에서 그 정도가 아마 선택해서 들으면 들을까. 대부분은 미적분을 듣는 아이들은 다 이과 아이들이에요. 근데 저거는 당연히 이과끼리만 내신 성적을 산출하겠지만 나머지 수원, 수투, 확률 통계는 수능에서 나오는 과목들이에요. 문과 아이들이 뭐뭐 나오냐면 수원 10문제, 수투 10문제, 확률 통계에서 10문제 이렇게 출제가 돼요. 30문제가 수능이. 그러니까 요거는 수원, 수투, 확률 통계는 문과건 이과건 같이 듣는 수업이에요. 그러면 학교에서 내신 성적 산출할 때 다시 한번 묻습니다. 같이 할까요? 나눠서 할까요? 같이 해요. 같이 합니다. 같이 해요.
이게 좀 약간 여기서 이제 심각한 대목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문과 성향의 아이들이 다소 내신에서 밀릴 수 있어요. 수학 때문에. 한 가지, 이게 좀 약간 특징이에요. 그러니까 바뀐 교과에서 가장 중요한 특징이 이건데, 그러면 어차피 이 고등학교 1학년 때 배우는 요 수학은 수능에 출제되지 않아요. 수능에서 직접적으로 출제되지 않습니다. 그러면 수능 교과목은 이거거든요. 4개. 그런데 제가 좀 말씀을 드리면 이 미적분이라는 요 단어는요. 미적분이라는 요 단어는 수투를 들어야지만이 미적분을 들을 수가 있어요. 요 수투가 뭐냐면 요게 수투가 그러니까 문과 쪽 아이들 있잖아요. 문과 쪽 아이들이 듣는 미적분이에요. 그러니까 요 미적분을 들어야지만이 수투를 들어야지만이 요 미적분을 들을 수 있는 이런 구조예요. 교과 서열상은 계통으로 보면 이제 그렇게 듣게 돼 있는데 수능 교과목이 수능은 그러니까 나형 있죠? 아까 나형 문과 아이들이 보는 시험 어떤 교과목이 출제된다고 그랬어요? 수리 나형은 뭐뭐 나온다고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는데 수원, 수투, 확률 통계 이게 나온다고 그랬어요. 그럼 이과 아이들은 뭐가 나오냐면요. 똑같이 또 3개예요. 이과 아이들도 뭐뭐 볼까요? 수원, 미적분, 확률 통계 이렇게 배요. 왜냐하면 이 미적분하고 이 미적분이 같은 미적분이고 좀 더 심화된 거기 때문에 굳이 이걸 평가하지 않고 이걸 평가해도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수원, 미적분, 확률 통계 이렇게 평가를 하게 돼요. 3개, 열문학씩 평가를 하게 돼요. 그러니까 이과 아이들은 최소 수능을 보려면 요 4개를 해야 되고요. 그죠? 문과 아이들은 3개만 하면 돼요. 다시요. 이과 아이들은 4개를 해야 되고요. 문과 아이들은 3개를 해야 돼요. 맞죠? 수능 시험을 보려면. 그런데 고3 때 여기 진도 나가고 있으면 될까요? 안 될까요? 이과 기준으로 한번 이과를 가지고 생각을 해보면 안 되겠죠. 뭐 3학년 때 이렇게 2개씩이나 남겨놓으면 좀 힘들 거 아니에요. 이과를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면 학교의 입장에서 3학년 때 2학년 때 2개 배우고 3학년 때 2개 배우자 이렇게 전략을 짜면 문과 아이들은 상관없어요. 문과 아이들은 1학년 때 2학년 때 2개를 배워요. 1학기 때 하나, 2학기 때 하나, 수원, 수투 이렇게 배우고 3학년 때 확률 통계 이렇게 남겨놔도 문과 아이들은 크게 부담이 안 돼요. 그죠? 근데 이과 아이들을 기준으로 한번 생각해 보세요. 이과 아이들은 2학년 때 수원, 수투 이렇게 공부하고 3학년 때 확률 통계, 미적분 이거를 공부하라고 하면 그렇잖아요. 이게 뭐 학부모님들이 아니 무슨 고3 때 진도를 나가고 있어요. 뭐 이럴 거 아니에요. 1학기 때 뭐 이거 말이 안 되잖아요. 그렇다고 1학기 때 막 한꺼번에 미적분하고 확률 통계를 이게 보통 한 최소 4단위 정도 되는데 4단위 이거를 1학기 때 미적분하고 확률 통계를 몽창 늘기도 좀 깝깝하죠. 그러니까 대부분의 학교들이 어떻게 시간표를 짤 거냐면요. 대부분의 시간표가 아마 그거는 곧 나올 거예요. 학교에 이제 좀 있으면 올라갈 텐데 제가 예상컨대는 이게 어차피 문과하고 이과를 같이 성적 산출을 해야 되기 때문에 다소 진도가 문과도 좀 빨라지는 거죠. 어떻게 짜지냐면 2학년 때 수원, 수투 짜고 그 밑에다가 확률 통계를 그냥 1년 내내 이렇게 평가할 수 있도록 짜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아시겠죠? 그러니까 이게 수원 1학기, 수투 2학기 이렇게 짜고요. 그거하고 동시에 확률 통계를 짜는 거예요. 2시간씩 해서 4단위를. 그러니까 확률 통계는 1년 내내 배우는 거고요. 수원은 한 학기 이렇게 짜는 거죠. 그렇게 되면 문과는 진도가 빨라지는 거죠. 오히려 같이 짜면서. 이런 부작용이 생겨요. 이건 부작용이에요. 그러니까 처음 취지하고는 좀 약간 다르게 이런 부작용이 생기죠. 그죠? 그렇다고 해서 이거를 제가 물어봤어요. 학교에 궁금해서 전화를 해서 혹시 이거를 문이과 진로에 따라서 나누어서 다르게 학점을 이렇게 평가해도 되냐? 제가 물어봤어요. 이거를 그런 쪽으로 그러니까 뭐 인문계열 가는 아이들하고 자연계열 가는 아이들하고 나누어서 학점 평가가 가능합니까? 이렇게 제가 물어봤어요. 이렇게 짜면 좀 문과 아이들이 불리할 것 같이 제가 학부모가 문과 학부모인 것처럼 해서 제가 전화를 드렸거든요. 학교에다가.
전화를 했어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그랬더니 그렇게는 안 된대요. 교과부 지침인 것 같아요. 그래서 그냥 똑같이 짠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어요. 확률 통계 이거를 2학년 때 안 듣고 3학년 때 개설됩니까? 제가 이렇게 물어본 것도 있어요. 혹시 이제 이렇게 여러 가지로 제가 떠봤어요. 이렇게. 만약에 2학년 때 개설 안 되고 3학년 때 개설이 되면 3학년 때 들어도 되잖아요. 그럼 이제 다르게 평가하는 것 때문에 제가 이제 이렇게 물어보고 이게 문이과 같이 평가하냐 다르게 평가하냐 이것에 대해서 정확히 물어봤는데 학교 측에서의 답변은 이거였어요. 그것 때문에 굉장히 고민을 하고 있대요. 자기네도. 이 확률 통계를 2학년에다가 넣어야 될지 3학년으로 빼야 될지. 왜냐하면 2학년에다 넣으면 어차피 문과 이과를 수학에서 같이 평가하는 건 이건 정해진 거예요. 그런데 확률 통계가 만약에 2학년으로 현재 들어가면 현재 문과 아이들 진도보다 훨씬 빨라요. 현재 문과 아이들은 확률 통계를 문과 아이들은 보통 고3 때 하거든요. 고3 때 하는데 현재 이 교과 과정에서 같이 평가하게 되면 조금 하여튼 그 진도가 문과 아이들이 훨씬 좀 불리한 이러한 그 교육 과정이에요. 문과 성향의 그 아이들이. 그리고 한편으로 또 하나는 좀 상위권 아이들 있죠. 좀 상위권 아이들, 집단 아이들은 뭐 1등급, 2등급 요 정도 그룹 아이들은 훨씬 더 내신 따기가 좋아졌어요. 인원이 많아져서. 아니 그렇잖아요. 보통 한 학교에 이과 아이들이 한 100명이 안 되는 학교들도 많아요. 이과 아이들이 100명이 안 되면 예전에는 현재 고등학교 2학년 아이들이죠. 2학년 아이들은 100명 중에서 4%가 100명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100명 중에서 4%가 1등급이에요. 그럼 4명이 1등급이거든요. 그럼 100명이 안 되면 심지어 3명 안에 들어야 돼요. 전교 3등 해야지 1등급이에요. 그러니까 전교 4등 하면 2등급이거든요. 뭐 이렇게 돼버려요. 그런데 인원이 한 300명 됐잖아요, 이제. 인원이 300명 되면 4%니까 12명까지 1등급인 거죠. 그죠? 그러니까 좀 상위권 기준으로 보면 상당히 1등급이 앞으로 이제 문이과 이런 게 없어지니까 1등급의 비율이 좀 많아지는 거죠. 상위권 아이들은 내신 따기가 좋아져요. 분당 지역 같은 경우에 내신 따기가 워낙 힘들다, 뭐 이렇게 상층이 두꺼워서 그런 얘기를 계속 좀 많이 했어요. 그러니까 1학년 때는 그나마 좀 인원이 돼서 1등급을 좀 그나마 좀 딸 수 있었는데 2학년 올라가고 특히 2학년 올라가서 자연계 선택하고 그러니까 이과 선택하고 나서는 등급 따기 진짜 힘들다 이런 얘기 많이 했는데 지금 현재 중학교 2학년 그 다음에 현재 중학교 3학년 아이들 지금 고등학교 1학년 아이들도 마찬가지예요. 현재 고1도 교육과정은 이걸 적용을 받기 때문에 이 교육과정을 적용받기 때문에 현재 고1들도 내신 따기는 좋아진 거죠. 상대적으로 해서 각 학교에서 아마 내신이 좋은 학생들이 분당 쪽은 내신 좋은 아이들이 그렇게 흔하지 않았거든요. 그러니까 전교권이라 하더라도 애들 보면 뭐 1등급 후반이거나 2등급 뭐 1등급 후반인 경우들이 많았는데 앞으로는 아마 1등급 초반 점수들도 꽤 나오는 이거는 좀 좋은 거라고 저는 생각은 해요. 물론 전국적으로 많이 나타나겠죠. 그래도 또 지역이나 이런 것들도 또 평가하니까 종합전형이라는 게 이제 그런 거니까 그런 걸로 보면 어쨌든 상대적으로 내신 따기는 좀 좋아진 거다. 이 정도를 정리할 수 있어요. 이번 교육과정을 보면서. 그래서 문과를 만약에 자기가 꼭 가야 되겠다라고 생각을 하면 예전보다는 수학의 비중이 좀 커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시면 돼요. 수학의 비중이 좀 문과 아이들 커졌다 이렇게 생각을 하셔야 되고 그 다음에 교육과정 자체가 문과라고 해서 천천히 가는 구조는 아니다. 새로운 교육과정은 똑같아요. 그냥 문이과 똑같이 나갈 거다. 같이 평가해야 되기 때문에 그래서 그것도 좀 염두에 두셔서 좀 해야 된다라는 겁니다. 그 다음에 뭐 기하 벡터 이런 것들은 좀 빠졌는데요. 이건 기하 벡터는 이과 아이들만 이것도 선택하는 거잖아요. 그건 그냥 고3 때 내신으로만 평가하는 거니까 수능에는 안 나오니까요. 그죠? 그때 그냥 이렇게 해서 하면 됩니다. 어쨌든 내신 과목은 요 4개가 문과, 이과 합해서 내신으로 하고 미적분은 이과 애들끼리만 평가하는 교과목입니다. 수능에 들어가긴 하지만 그래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아시겠죠? 네. 그러면 학교에서 이 교과목을 어떻게 그러면 운영이 되냐 이런 부분에 대해서 한번 간단하게 이거는 앞으로 또 중3도 있고 여기 지금 오신 어머님들은 중3 학부모 어떻게 짜는지 시간표 어떻게 나오는지 좀 관심 있게 보시면 금방 알 수 있을 텐데 대략적인 방향은 이렇게 짭니다.
아까 같은 그러한 교육 과정을 가지고 학교 지정 과목이 있어요. 학교 지정 과목. 학교 지정 과목은 뭐냐면 수능에서 출제되는 과목들. 수능에 출제되는 과목들은 당연히 수능 공부 시켜야 되니까 학교 지정 과목으로 다 편성을 해버리고요. 그죠? 주로 하여튼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학교 지정 과목. 그다음에 뭐 기본적으로 무슨 뭐 체육이라든가 이런 좀 아주 기초 과목들 있잖아요. 이런 것들이 요 학교 지정 과목이고요. 그다음에 나머지 과목들은 이러한 진로에 따라서 이렇게 좀 선택해야 되는 과목이라든가 뭐 이런 것들은 다 이제 선택 과목으로 빼주게 되는 거죠. 선택 과목으로 빼지는 이런 형태로 운영을 하게 되고, 그래서 학교에서 이렇게 나와요. 그러니까 과목을 아까 나와 있던 그 교육과정 표에서 학교에서 딱 지정해야 되는 과목들은 학생들이 선택할 수 없어요. 그냥 그거는 딱 그 시간에 이제 아이들이 선택해서 들어야 되는 거고, 이러한 선택 과목들을 이제 선택할 수 있도록. 그래서 거기서 몇 개 중에서 뭘 선택할지 뭐 이런 식으로 하게 됩니다. 지금 이러한 시간표는 완전한 고교학점제라고 얘기할 수 없죠. 완전한 고교학점제는 언제부터 시행을 하려고 한다고요? 2022년도부터 시행을 할 계획으로 있는 거예요. 할 계획은 이제 그때부터 하려고 하는 거고, 현재 이러한 이 교육 체계를 그냥 자유수강제 이 정도로 표현하는 게 훨씬 좀 적합한 표현입니다. 그러니까 고교학점제 이전 단계죠. 고교학점제 이전 단계의 어떤 자유수강제. 그러니까 문과, 이과 이런 벽은 없어진 거고요. 없어진 거고, 학생들이 자기 진로에 맞춰서 어떠한 그 교과목을 선택하는 이러한 과정입니다. 아까 제가 얘기했던 내용들을 다시 한번 좀 살펴보면, 다른 건 별로 문제가 안 되는데 수학이라고 그랬죠, 수학. 이게 뭐 A고등학교의 지금 현재 교과목 편성표인데, 여기 보세요. 수1을 1학기 때 선택하고요. 1학기 때. 그 다음에 2학년 2학기 때 수투를 하죠. 수투를 하고, 그 다음에 확률과 통계를 1학기 때, 2학기 때 나누어서 반반 이렇게 개설을 하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개설을 하고, 이 학교는 좀 뭐 이런 거죠. 여기 미적분 같은 경우 있죠. 이런 것들도 2학년 때 아예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편성을 아예 해놨어요. 그러니까 수학 시간이 굉장히 많은 좀 이과형 학교라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모델은 그죠? 근데 이 모델의 좀 약간 단점은 뭐냐면, 아까 제가 얘기했듯이 이 모델의 단점은 수투를 공부하고 나야지만이, 수투를 해야지만이 미적분을 들을 수 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수투를 하기도 전에 여기서 지금 미적분을 2단위, 2단위씩 이렇게 선택할 수 있도록 시간표를 짜놨어요. 그죠? 이건 좀 무리가 있는 시간표입니다. 그러니까 수투를 공부해야지 미적분을 듣도록 이렇게 설계가 돼요. 원래 그 교과목이 그렇게 돼 있어요. 그렇게 돼 있는데, 이거는 뭐 그냥 밖에 나가서 공부해갖고 와라는 얘기예요. 그러면 말이 안 되죠, 이건. 그래서 하여튼 이렇게까지는 분당에서는 생각하지 않는 것 같아요. 제가 전화해본 결과로는 밑에 뭐 미적분을 선택하고 이러지 않고요. 미적분은 고3으로 이렇게 밀어놓은 것 같아요. 학교마다 좀 다를 수는 있는데, 이게 고3으로 좀 밀어놓은 거고, 그냥 이과까지 좀 생각을 하면 수원, 수투, 확률 통계 정도를 2학년 때 좀 맞추는 걸로 이렇게 현재 계획을 잡고 있습니다. 이 학교는 좀 이거보다는 좀 더 센데요. 이 학교는 어떻게 됐냐면 1학기 때 수원, 수투를 1학기 때 수원, 수투를 같이 나가요. 대신에 수투를 좀 천천히 나가는 거죠. 이렇게 나눠서 1년 내내 이렇게 나눠서 나가는 모델이고요. 이럴 수도 있잖아요. 수원, 수투 이렇게 모델을 이렇게 짜고 미적분을 2학기 때 선택할 수 있도록, 이과 아이들이 뭐 문과 쪽은 뭐 경제수학, 이과 아이들은 미적분, 이거 둘 중에 하나를 선택할 수 있도록 이렇게 시간표를 짠 거죠. 근데 어쨌거나 이것도 굉장히 좀 무리가 되는 시간표죠. 요거는 문과 아이들한테는 조금 좀 유리한 시간표일 수는 있어요. 그죠? 이렇게 짜면. 그러니까 어차피 뭐 수원, 수투가 1학기 때 좀 많기는 하지만, 여기 경제수학 이런 건 사실은 별로 부담이 안 돼요. 문과 아이들이 경제수학 선택한다고 해서 이게 기초 과목처럼 그렇게 아주 어려운 과목은 아니거든요. 경제수학이. 경제수학은 그냥 뭐 고등학교 1학년 정도 수학 끝나면 그냥 이렇게 들을 수 있도록 이렇게 설계된 과목이라, 오히려 이러한 모델은 문과 아이들한테는 좀 더 이렇게 좀 편안한 모델이에요. 그러면서도 미적분까지 좀 끝내는 이러한 모델이긴 하죠. 이런 모델은. 여기는 아무리 뭐 경제수학을 선택한다 하더라도 이거는 어차피 뭐 고3 때 선택하건 2학년 때 선택하거나 하여튼 선택을 하게 될 테니까, 수능 과목은 아니기니까. 그리고 경제수학 선택하는 것들은 이과 아이들은 또 선택을 안 하잖아요.
이거 듣는 아이들 없을 거라는 거죠. 그러니까 문과 입장에서 오면 수원, 수투만 이렇게 어쨌든 진도를 나가면 되고, 그 다음에 이과 아이들은 미적분까지도 이렇게 어쨌든 2학년 때 끝날 때까지 듣게 되니까 결국은 확률 통계 하나만 남게 되잖아요. 고3 때. 그러니까 문과 아이들한테도 별로 부담이 안 되고 이과 아이들도 별로 불만이 없는 진도에, 그러니까 이러한 식의 모델이 나올 수도 있어요. 모델 자체. 근데 이것도 마찬가지로 문제가 좀 되는 것은, 요거는 그래도 아까 시간표보다는 좀 나아요. 수투를 좀 웬만큼 진도가 나간 상태에서 미적분을 시작을 하니까 좀 더 합리적인 시간표라고 볼 수가 있어요. 좌측보다는 좀 합리적인 시간표라고 볼 수가 있죠. 요거는 좀 문이과를 좀 같이 고려해서 짠 시간표인 것 같아요. 학교별로 이렇게 좀 다를 거라는 거죠. 이렇게 이런 학교 모델, 뭐 이런 학교 모델, 이런 식으로 해서 학교 모델이 좀 다를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분명한 거는 어쨌든 문과, 이과 공통 과목은 같이 평가한다 이거예요. 그래서 지금까지를 좀 검토해 보면, 그 얘기 해야 되겠네요. 내신 성적 있죠? 내신 성적. 요즘에 8월 달에 물론 이것도 발표가 날 텐데, 지금 교과부에서 내신 성적 얘기를 하나도 안 하죠. 교과부에서 내신 성적을 뭐 절대평가로 할 거니 상대평가로 할 거니, 그 전에는 그 얘기 많이 나왔었잖아요. 근데 요새 그 얘기 안 하잖아요. 그 얘기 안 하는 이유가 뭔 줄 아세요? 그거는 당분간은 내신은 그냥 상대평가입니다. 내신은 상대평가예요. 지금 절대평가를 고려하는 시점이 언제냐면요, 6학년 아이들. 고교학점제 계를 원년이라고 하거든요. 고교학점제 시작하는 그 해에 그때부터 그 절대평가를 고려하고, 그 전까지는 절대평가는 좀 안 될 거예요. 그래서 빠진 겁니다. 아예. 그 국가교육회의 이송안에 보면, 이송안으로 넘기는 그 서류를 보면 내신에 대한 얘기는 전혀 나오지 않고, 뒤에 부록에 보면 이후에 고교학점제가 본격적으로 시행되는 그 시점부터 좀 그 성취평가제에 대해서 검토를 하겠다라고 명시가 되어 있어요. 그래서 내신 성적은 뭐 그 전에 막 무슨 뭐 이런 일부 단체에서 내신이 절대평가로 돼야 된다, 수능도 절대평가로 돼야 된다, 막 이런 것들 굉장히 혼란스러웠던 건데, 실제 내신 성적은 그냥 그 상대평가로 가는 게 기정사실화되어 있어요. 그거는 내신이 절대평가가 되면 어느 학교가 유리해요? 내신이 절대평가가 되면 자사고가 유리하죠. 그죠? 당연히. 그렇잖아요. 우리가 자사고를 선택하지 못하는, 또는 분당 지역의 센 학교들을 선택하지 못하는 이유가 뭐예요? 내신 때문에 그런 거잖아요. 내신 성적 안 나올까 봐 하는 거기 때문에, 실제 내신 성적이 절대평가로 바뀌게 되면 자사고한테, 현재의 그 입시 구조화에서는 자사고한테 완전히 힘을 실어주는 결과거든요. 그런데 지금 현재 교육감은 그렇지 않잖아요. 교육감은 14명이 진보 교육감이고 3명이 보수 교육감 아닙니까? 그걸로 봐서 절대로 그런 정책을 쓰진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신은 기본적으로 상대평가, 현재처럼 상대평가로 갑니다. 현재 중학교 1학년, 2학년, 3학년은 그냥 내신은 상대평가로 간다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 인원수는 문이과 나누지 않고 통합해서 하니까 1등급, 2등급 비율은 인원수는 훨씬 많아진 거예요. 내신은 예전보다는 좀 따기가 좀 수월해졌어요. 수월해진 거로 이렇게 평가를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어쨌든 수능이 일부 과목 상대평가로 가고요. 일부 과목 절대평가. 그러니까 뭐 영어나 뭐 그런 것들만 절대평가로 가고, 내신이 상대평가로 간다면 결과는 크게 현재와 다를 게 없어요. 전반적인 입시 환경은 달라진 게 없습니다. 그렇잖아요. 지금 모든 게 상대평가로 하고 있고, 수능도 예전처럼 뭐 영어만 절대평가로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지금 상황이 뭐 발표가 난다 하더라도, 8월 달에 어떤 발표가 난다 하더라도 이런 상황으로 갈 게 거의 확실시 되기 때문에 특별하게 어떤 상황이 변화된 것은 없다. 그래서 고등학교 선택하는 문제에 있어서도 뭐 특별하게 달라진 상황이 벌어지는 건 없습니다. 똑같다. 뭐 이렇게 정리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다음에 좀 이슈가 되는 부분이 정시 확대 문제예요. 현재
정시 확대 부분은 지금 교과부에서 정시를 좀 확대를 해야 되겠다라고 그래서 그 차관인가요? 그 누구죠? 뭐 무슨 차관 여자 그 차관이 각 대학에다가 전화해가지고 좀 정시 비율을 늘려라. 뭐 이거 전화해가지고 그것 때문에 막 문제가 돼서 요새 그분이 화면에서 좀 지워졌는데 어쨌든 정시는 요번 시나리오도 보면 시나리오 1번에 보면 45%까지 정시 확대를 주장을 하자. 그 이란이 그거잖아요. 45%까지는 정시가 확대돼야 되지 않냐. 뭐 이렇게 얘기를 하는 안이 나오기는 하는데 제가 보기에는 그거는 좀 무리가 있는 것 같아요. 45%까지 정시가 확대되고 이러지는 않을 것 같고 현재도 2020년에 그 정시는 연대 같은 경우에 보면 많이 확대를 좀 시켰어요. 물론 그 확대된 내용을 가만히 뜯어보면 그 논술이죠. 논술 전형을 좀 줄이면서 정시가 확대된 측면은 있어요. 측면은 있는데 수시는 그대로 놔두고, 그러니까 수시 뭐 학생부 종합이나 학생부 교과 전형은 그대로 놔두고 논술 전형을 줄이면서 좀 정시가 확대된 측면이 있는데 사실은 거의 서울대나 고대를 빼고 나머지 대학들은 거의 대부분이 정시가 있잖아요. 정시가 있어서 정시가 아니라 논술이 있잖아요. 거의 대부분이. 그러니까 논술이 없는 대학이 서울대하고 고대죠. 서울대하고 고대만 논술이 없고 나머지 대학들은 다 논술 전형이 있어요. 연대도 있고. 그래서 전체적으로 보면 막 그렇게 뭐 45%까지 정시가 확 확대되고 이러지는 못하고 그 논술 전형이 조금 줄면서 그 인원을 좀 정시로 확대되는 이런 형태로 만들어질 가능성이 좀 커요. 그럴 가능성이 크고 그리고 그 실제 수시에서 뽑지 못하는 인원들을 정시로 이렇게 넘어가는 걸로 이렇게 보면 연대 같은 경우에는 맨 처음에 그 설계를 할 때 거의 뭐 7.5대 한 2.5 정도? 7.5대 2.5 정도 이렇게 설계를 해요. 수시가 더 많은 거죠. 그렇게 설계를 하는데 실제 정시로 넘어가는 거 비율을 보면 거의 40%는 좀 안 돼요. 정시로 뽑는 게. 그 수시에서 못 뽑는 아이들을 이렇게 정시로 넘어가는 인원, 2월 인원이라고 하는데 2월 인원을 보면 연대 같은 경우에 거의 한 40% 좀 안 되게 이렇게 정시로 뽑게 되죠. 많은 대학들이 그리고 중위권 대학은 더 그래요. 수시로 뽑고 싶어도 앞에서 다 뽑아가지고 충원 때문에 좀 다 못 뽑아요. 그래서 거의 대부분이 사실은 정시 같은 경우에 뭐 그냥 모양새로 보면 7대 3으로 이렇게 보이는데 2월 인원 생각하면 거의 한 40%, 40%는 조금 안 될 수도 있고 학교별로 좀 그렇긴 한데 그 정도 돼요. 꽤 이렇게 2월 인원으로 생각하면 꽤 돼서 정시 부분에 이게 처음 설계부터 뭐 40%, 50% 이런 식의 그 상상은 안 하시는 게 좋아요. 그렇게 되진 않을 것 같고 논술 전형을 좀 줄이는 쪽으로 가면서 정시가 좀 확대되는 쪽으로 아마 되지 않을까. 아마 된다 하더라도 뭐 이런 거죠. 뭐 일정 비율을 좀 해놓고선 그 내에서 대학이 알아서 자율적으로 하는 거. 뭐 예를 들어서 한 뭐 30%는 정시로 뽑는 걸로 기본적으로 좀 설계를 한다. 지금은 워낙 이제 뭐 어떤 대학 같은 경우는 거의 뭐 8대2 막 이 정도로 해서 시작을 해가지고 실제 정시 뽑는 인원이 30%가 안 되는 대학들도 있어요. 수시로 워낙 많이 뽑아놔가지고 뭐 그런 대학들도 있는데 어쨌거나 뭐 정시 부분은 그래도 지금보다는 좀 많이 확대될 거죠. 정시가 확대된다는 거는 수능이 그만큼 중요해진다는 거죠. 그죠? 수능이 중요해지고 논술 전형은 폐지되진 않을 것 같아요. 그건 지금 제 생각인데 모르겠어요. 이것도 뭐 저도 확신이 뭐 이건 확실하다 뭐 이렇게 얘기할 수는 없는데 폐지되진 않고 논술은 이게 왜 논술이 제가 폐지되지 않는다라고 감히 얘기를 하냐면 현재 교육제도는 수능이건 뭐건 간에 거의 대부분이 뭐예요? 그 오지선다잖아요. 이렇게 오지선다. 그래서 오지선다로 이렇게 학생들 선발하는 것 자체가 미래 교육에 별로 바람직한 구조는 아니다라고 얘기를 해서 일본 같은 경우는 2020년도인가요? 그때부터 일본도 그 수능 시험 같은 그러한 시험이 있잖아요. 대학별 국가 시험이 있는데 그 국가 시험에 논술형을 도입을 해요. 일본이 2020년도부터. 그러니까
국어하고, 그러니까 일본어죠, 일본어. 걔네들 국어니까. 그러니까 걔네들 나라의 국어하고 수학에 그 세 문항씩 집어넣어요. 대충 그 글자 수는 80에서 한 100자 정도를 이렇게 적어서 수능 시험에 국가고시에 이제 그거를 집어넣은 거죠. 근데 그게 컴퓨터로 채점이 가능한가 보더라고요. 현재의 기술력으로 보면. 그래서 이제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우리나라도 일본이 가능하면 우리나라도 가능하겠죠. 무슨 뭐 대단한 기술도 아닐 거고. 그래서 아마 그거를 추진하려고 계획하는 게 현재 초등학교 6학년. 예? 그때 이제 수능이 좀 개편되어서 그거 좀 검토하고 있는 것 같아요. 현재 중1, 중2, 중3 아무런 상관없이 그냥 현재 수능처럼 갈 겁니다. 그래서 논술 전형은 기본적으로는 대학에서 뭐 지금 서울대나 고대 이런 고대가 이제 없애긴 했지만 제가 보기에는 오히려 늘어나기도 해요. 중위권 대학들은 오히려 논술 전형을 새로 신설하는 대학들도 많이 있어요. 뭐 성신여대 같은 경우에 지금 이거 뭐 이렇게 좀 더 이렇게 하고 그 다음에 서울과학기술대학인가요? 뭐 그 대학도 논술 전형을 오히려 신설하고 2019년도에 올해 신설하는 게 이제 뭐 그런 형태들 여대에서 하나 그다음에 과학기술대에서 하나 이렇게 해서 오히려 늘어나는 추세이기도 해요. 그러니까 전체 인원은 줄고 있어요. 전체 인원은 줄는데 학교 수는 늘어나고 있는 거죠. 근데 학교에서 왜 논술 전형을 선호하냐면 보통 보면 중위권이거나 좀 그런 학교들은 내신 성적이 좋은 아이들이 여기 지원하지 않아요. 내신 성적 좋은 아이들은 기본적으로 그 이상의 학교들을 지원을 하잖아요. 그리고 설사 그리고 한 그 정도 내신 성적이 되는 아이들은 아까 얘기했듯이 좀 한 중위권 요 학교들은 그냥 이런 마음이죠. 저 학교는 내가 수능 성적으로도 갈 수 있어. 이런 생각을 하기 때문에 굳이 수시로 넣지 않아요. 그런데 어떤 아이들이 있냐면 혹시 내가 잘 모르겠어. 혹시 수능 시험을 망칠 수도 있잖아. 그러니까 논술 전형으로 하나 이렇게 집어넣어 놓는 거예요. 이렇게 논술 전형. 그럼 논술은 거의 대부분이 수능 끝나고 시험 보는 학교들이 대다수니까 이렇게 보험 성격으로 하나를 넣어 놓은 거죠. 그런데 막상 뚜껑을 열어보니까 수능을 망했어요. 그럼 어쨌든 이제 자기 점수로 가지고 이제 이 대학을 가야 돼요. 그렇잖아요. 이제 가야 되는 거죠. 어떻게든지 이 대학을 가야 되니까 논술 봐서 논술 시험장에 가서 이제 시험 봐서 들어가는 아이들이기 때문에 그런 아이들 같은 경우에 사실은 등록률이 굉장히 높죠. 논술 시험장에 갔다는 것은 그 학교에 갈 의사가 있는 거니까. 그렇잖아요. 만약에 갈 의사가 없으면 안 갔겠죠. 거기 그냥 나 재수할 거야 뭐 이렇게 갔을 텐데 그래도 거기 가서 하겠다는 거죠. 그런 게 있죠. 지금 에어컨 여기 꺼졌나요? 예. 왜 껐어요? 완전 한증막이야 지금. 아우, 예? 여기 추우셔서 그랬구나. 저는 막 여기서 지금 왜 여기가 막 갑자기 점점 더워지지 막 이러면서. 그래서 논술 전형은 좀 뭐 그래도 없어지진 않을 것 같고요. 적성고사가 없어질 것 같아요. 적성고사. 적성고사는 각 대학에서 보는 객관식 시험이잖아요. 적성고사는 없을 것 같고. 적성고사는 근데 일부 그 공청회 내용을 좀 읽어보면 일부 이제 어떤 분들은 적성고사도 놔둬야 되지 않냐 이런 얘기들도 하세요. 적성고사는 주로 어떤 아이들이냐면 한 내신이 4등급 정도 되는 아이들인데 수능도 한 그 정도 4등급 정도 되는 아이들이 좀 그래도 좀 자기 점수보다는 좀 높은 학교에 가고 싶은 아이들이 좀 선택하는 전형 중에 하나가 적성고사거든요. 적성고사 보는 학교들이 여기 가깝게는 가천대 그죠? 그 다음에 무슨 어디에요? 그 고대 지방 캠퍼스 이런 데가 이제 그런 적성고사를 봐요. 적성고사를 보게 되는데 이제 그거는 좀 약간 어차피 수능 시험도 있는데 굳이 대학에서 다시 또 객관식 시험을 대학별 고사를 굳이 볼 필요가 있냐 이런 취지에서 아마 그거는 없애버릴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제가 좀 다시 한번 좀 정리를 하면 정시 전형은 조금 늘어날 거예요, 분명히. 그러니까 논술이 좀 없어지면서 정시 쪽으로 좀 이월이 돼서 정시는 분명히 좀 확대될 정시는 좀 분명히 확대가 될 거다. 그래서 수능 시험의 중요성이 예전보다는 좀 더 이렇게 중요해질 거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상위권 학교에서 요거는 굳이 제가 고교 선택 때문에 제가 말씀을 드리는 건데
의대 여기 한번 여기 왼쪽만 한번 좀 보실래요? 의대, 치대, 한의대로 뽑는 인원이 4,200명 정도 돼요. 전국 기준으로 해서 4,200명 정도 되는데 4,200명이면 엄청난 숫자죠. 거의 서울대, 연대고대 학생들, 자연계 학생들 뽑는 인원을 의대에서 뽑아가고 있는 거예요. 그 정도의 그 입학 정원을 의대에서 뽑아가고 있는 거니까 어쨌든 자연계가 그만큼 굉장히 좀 널널하죠. 그 의대로 빠져나가는 인원도 있고 막 이러니까. 그래서 어쨌든 여기 의대에 관심 있는 어머님들 한번 여기 보시면 의대는 여전히 전국적으로 보면 정시로 뽑는 인원이 많아요. 37% 정도 됩니다. 정시로 뽑는 인원이 37% 되고, 그 다음에 수시도 보면 수시도 높은 수능 성적을 요구하잖아요. 통상 어느 정도 되죠? 4개 영역 합 5, 그죠? 또는 6 이 정도예요. 4개 영역 합 5면 어떻게 된 거예요? 1, 1, 1, 2 이렇게 되는 거잖아요. 그죠? 과학도 하나가 아니라 2개, 뭐 이런 2개 합 평균 내서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굉장히 높죠. 상위권 의대 같은 경우에. 물론 그거보다 좀 낮은 학교들도 보통 보면 뭐 함 6, 뭐 이 정도 돼요. 함 6 이 정도 되니까 굉장히 높은 거니까 의대를 가려고 하는 그 학생은 수능에 대해서 대단히 좀 신경을 많이 써야 되고요. 그리고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으로 뽑는 인원도 꽤 돼요. 근데 의대를 지망하는 아이들의 학생부 교과나 학생부 종합의 학생부 내신 성적을 보면 거의 1등급 초반이거든요.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1등급 초반이니까 의대를 진짜 이렇게 꿈꾸는 아이들은 자사고 쪽보다는 일반고가 훨씬 유리해요. 자사고에서는 학생부 교과로 22%나 뽑는데 학생부 교과 전형 쓸 수 없어요. 걔네들 그 내신 성적 가지고는. 워낙 등급이 안 좋아서, 워낙 상층이 두꺼워가지고 등급이 별로 안 좋아요, 아이들이. 뭐 전교 1등이 1등급 후반대나 막 이렇거든요. 서로 막 찢어가지고 나눠서 가지니까. 그래서 어쨌든 의대 쪽은 요거 비율 좀 보면서 의대 쪽은 당연히 일반계를 그냥 선택하는 게 훨씬 유리하다. 이렇게 정리하시면 되고. 학점제 운영하는 거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다시피 이건 얘기 다 했어요. 그 내신 성적에 대해서 앞으로 이건 계획입니다. 결정된 건 아니고 계획이니까 한번 이것도 다시 아마 발표를 할 텐데 2022년도부터 현재 계획은 2022년도부터 내신 성적에 대해서 현재 중학교처럼 A, B, C, D 뭐 이런 식으로 이렇게 평가하겠다는 거예요. 5단계로 평가하겠다는 얘기고 뭐 나머지 내용은 뭐 별거 아니고 그 다음에 이것도 제가 앞에서 서두에서 말씀드렸어요. 2022년도부터 그러니까 현재 초등학교 6학년 아이들부터 그 논술 서술형 수능에 대해서 도입을 하겠다라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예를 들은 게 일본 대입제도 개혁 사례를 이건 제가 얘기를 들은 게 아니라 교과부 문건에 나오는 내용이에요. 교과부 문건에 보면 이러한 사례를 얘기해서 서술형을 도입하겠다라고 그 국가교육회의 그 첨부문안에 들어가 있는 내용입니다. 그래서 이것도 지금 검토하고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뭐 어쨌든 이것을 2022년도부터 전 과목으로 확대시키겠다. 이제 이게 계획입니다. 그래서 현재 중학교 1학년은 여기에 해당되어지지 않으니까 뭐 이런 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될 것 같고 지금 요거를 좀 이렇게 새로운 교육제도로 바뀌는 거는 현재 초등학교 6학년부터라는 거 그거만 좀 염두에 두시면 될 것 같고 초등학교 6학년 어머님들 그렇다고 해서 너무 이렇게 막 이렇게 또 그럴 필요는 없어요. 기간이 아직 시간이 있잖아요. 시간이 6년이라는 시간이 있고 정권이 어떻게 바뀔지 모르고 이렇기 때문에 뭐 별로 좀 추이를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제 얘기는 이걸로 끝내고요. 담임 선생님들 나와 계세요. 그래서 여름방학 시간표에 대해서 좀 상담받고 돌아가시면 좋을 것 같고 혹시 저희 학원에 관심이 있어서 궁금하신 사항이 있으면 제가 여기서 요 자리에서 제가 상담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